이 파면 얘기를 잠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파면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큰 손의 음모가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선생님?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네네. 그 미국은 윤석열 파면을 바랬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윤석열을 복귀해서 시켜서 얻을 이익이 없어요. 윤석열만큼 위험천만한 인물이 없죠. 네.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어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은 바이든한테 충성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그런 건 확실해요. 그 뭐랄까요, 응징이랄까. 너 바이든 개였지. 네. 나는 딴 개 쓸 거야. 바이든 개는 안 써. 네. 이런 게 확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젤렌스키도 결국 날릴 거라고 보는데요. 예. 트럼프가. 그 이 윤석열을 복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조셉 윤의 그 대화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의 목적은 둘 다 날리는 거예요. 이재명도 날리고 윤석열도 날리자. 네, 다 날리는 거지. 네. 윤석열을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땐. 근데 이제 이재명이 살아나면 네. 윤석열도 좀 살려줘야 뭔가 자기들의 뜻대로 되는 건데 네. 이재명 대표는 살아나고 윤석열은 파면되면 이게 굉장히 꼬이는 거 아닙니까, 스텝이? 꼬이죠. 지금 약간 스텝이 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살리기도 애매한. 살리기는 애매했고. 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시간 끌라 그랬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네, 들고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차피 죽이기로 됐던 거. 네네. 그냥 죽인 거예요. 윤석열을. 예. 그럼 이제 미국도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네네. 하나는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대표 무력화하는 걸로. 힘을 못 쓰게 만들자. 그 선생님 그 누굽니까? 그 필립 골드버그. 대사하다가 이제 나간 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놈이 그 전 세계에 그렇게 아주 공작 정치. 공작의 달인이라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도 뭐 인터뷰 같은 대담을 했던가 그래요. 아.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미국이랑 가깝게 지내야 되고 미국만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딱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길들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어라. 예. 그런 거죠. 예, 용인할 수는 있는데 우리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죠. 협박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입장은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네. 이거 막을 수 없다면 길들이자. 예. 또는 무력화시키자. 힘을 좀 빼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내란 세력은 살려야 된다. 예. 왜 살려야 되냐면 미국이 80년 넘게 공을 들여서 키운 한국의 개들이 미국의 개들이 지금 내란 세력이잖아요. 예. 이 개들을 얼마나 말 잘 듣는데 네. 얘들을 왜 다 버려요? 살려놔야지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쪽 내란 세력 국힘당 계열은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기까지 할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정권이 바뀌어도 영원히 충성을 바쳐요. 또 바이든 만세 부르다 또 트럼프 만세 부르잖아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미국을 떠받든단 말이죠. 아깝죠. 요걸 다 버리는 거는. 네. 그리고 그 세력이 다 죽으면 이재명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은 수박만으로는 견제가 안 됩니다. 네. 지금 견제 안 된다는 거 드러났죠. 아하. 어림도 없다는 거. 따라서 내란 세력과 수박이 강력하게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혀야만 겨우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네. 따라서 내란 세력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선. 그래서 미국은 한덕수 지지 또 최상목 지지 네네. 그러면서 계속 내란 세력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지. 계속 살려준 거죠. 네, 내란 세력이 그것 때문에 사실 123일 된 거죠, 솔직히. 네, 내란 세력이 살아야 네. 이재명 대표도 길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대선판에서 네네.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미국 말을 잘 듣는 또 우리 대권을 차지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온다. 예. 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 그러면 언제라도 그 사람을 택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낙연이가 네. 저쪽 대권 주자로 섰다. 미국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이낙연은 예. 기본적으로. 사실 뭐 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 예. 이 말에 크게 충격받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굉장히 충격받으실 거예요. 뭐라고 국힘당 후보로 이낙연이 된다고? 예. 충격받으실 거예요, 지금 많이. 황우여가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 맡았나요? 네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다방면적으로 만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범국민 후보를 내겠다 합니다. 네. 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냐? 국힘당 어차피 망했어요. 이 내란당 국힘당만으로 선거를 치른다? 네네. 택도 없죠. 아하. 그래서 이 국힘당을 좀 환골탈퇴시키는 척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뭐 이준석 이걸로도 확장 부족. 그러면 민주당 계열까지도 네. 필요하다면 네.
이재명을 반대하는 쪽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소위 그걸 범국민 후보로 포장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범내란 후보죠. 범내란 후보. 네. 근데 포장은 범국민 후보로 하겠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힘당 주자가 아니라 이낙연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주자로 세웠다. 예. 김두관 같은 사람 잘 영입해서. 네네. 그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새 판짜기. 흔들 수도 있다. 네. 그것까지 염두를 두고 작전을 추진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움직임이 부산한 거고 네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덕수가 네. 또 이제 무리수를 더 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사실 이제 뭐 대선으로 얘기가 넘어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이 개헌 논란이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제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의 한 흐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헌 갑자기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게 네. 그러면서 이제 개헌에 찬성하냐 마냐 이렇게 확 나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호헌 세력이냐 뭐 헌법을 이제 계속 수호하는 거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그냥 아니 헌법 개헌할 수 있다 이건 다 이제 맞는 건데 다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없죠.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내란을 종식하자 이제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그 완전히 수구인 것처럼 약간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그런 일환이 아닌가. 제가 예전부터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수 대연합을 새로 만들려고 할 텐데 네. 그 매개물은 개헌이라고 그랬죠. 제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 그러셨습니까? 네, 개헌을 매개로 보수 대연합을 추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심리학자가 아니라 무당. 그래서 그 당시에 개헌 얘기를 꺼냈던 사람들의 몇 명을 보면 그 보수 대연합에 참여할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도가 보였던 건데요. 아하. 자,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 거죠.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큰손이 네. 한국에서 국힘당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네네. 한동훈 세력, 그다음에 뭐 이준석, 그다음에 수박, 이낙연 뭐 이런 거 다 끌어모았어요. 뭐 이재명 대표 반대하는 사람 다 끌어모았어요. 안철수 뭐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뭘로 끌고 묶을 수가 있을까요? 개헌이에요. 네. 개헌을 가지고 묶는 거예요. 개헌에 동의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이쪽은 당연히 개헌은 하되 다음 정권의 살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개헌 대 반개헌으로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야 보수 대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음 이번에 조기 대선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내란 진압 혹은 종식. 심판, 내란 세력 심판과 사회 대개혁입니다. 사회 대개혁. 이게 이번 대선의 성격이에요. 예. 왜냐하면 내란은 그때까지도 진압이 안 될 거니까. 안 되죠, 당연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차기 정권 들어서서야 내란 종식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은 정권을 내란 세력이 잡고 있어서 대선 전까지도 진압 안 돼요. 내란 세력과 전쟁을 벌이면서 치러야 되는 게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의 성격은 그렇게 명확하게 내란 심판 내지는 내란 청산,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두고 국민 대 내란 세력이 벌이는 대결전이거든요. 대선이. 네,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네. 자, 이런 흐름으로 대선이 진행되면 저쪽은 못 이겨요. 예. 내란을 반대하는 세력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네. 못 이깁니다, 절대. 그래서 요거를 성격을 바꾸려는 거예요. 대선의 성격을. 내란 대 반내란, 내란 진압 대 내란이 아니라 호헌 대 개헌. 네. 이 틀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 음모를 추진하기 위해서 던진 게 이제 개헌론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우원식 의장이 그런 의도에 따라서 특명을 받고 던졌다면 진짜 나쁜 사람인 거고요. 예. 만약에 그런 의도를 모르고 그냥 이용당한 거라고 하면 네. 정치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면 좀 안 되는. 저는 그 우원식 의장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좀 눈여겨본 기사는요. 우원식 의장이 중국 하얼빈을 갔다 왔었어요.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지도부를 막 만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뤘어요. 근데 그거를 외신들은 굉장히 주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신들에서 우원식의 리더십 이걸 자꾸 다루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이거 바람 넣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마치 그 김재규가 마지막에 총을 쏠 때 네. 김재규 뒤에서 계속 바람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CIA가. 그렇죠. 네. 그래서 김재규가 사형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음. 연락 온 거 없냐고 계속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자기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 음. 의도를 갖고 같이 움직였다면 정말 진짜 문제고. 네. 그야말로 정말 역적이죠. 네. 네, 그러지 않고 실수한 거라도 네, 그렇죠. 역적이죠.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자격 상실입니다. 아우 국민분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네. 그 저는 그 댓글 중에 정말 인상 깊은 게 발표하고 나서 바로 개헌수계냐, 개헌령이냐. 네. 이런- 이번에 이게 누구를 위한 그 제안이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는 게 네, 박수 치면서 환영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알아요. 제일 덕본 게 국힘당이에요. 네, 국힘당은 지금 국민들 앞에 석고대자하고 예, 자진해산해야 될 상황이에요. 윤석열 탈당시키고 네, 원래 그 탈당시키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 그리고 당내 내부 혼란과 분열이 극심해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나오면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살려줬죠. 쉽게 하면 죽어가는 국힘당에게 네. 내려준 생명의 동아줄, 구원의 밧줄이라 네. 그럴까요? 생명수를 준 건가요? 생명수를 준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을 열어주리라. 그런 면에서 역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국힘당은 신났죠. 네. 잘 됐다. 지금 우리는 반성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개헌을 할 때야. 네.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올라탔고, 그다음에 일제히 환영한 사람들 보면은 다 네. 반이재명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제안이었는지는 저도 그거 보고 드러나죠. 국힘도 국힘인데 네. 일제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영한다고. 조중동까지. 와, 이거는 짜고 치는 판이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거는. 네. 야, 너무 빤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반색하고 그래. 너무 반색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야,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놀란 게 음. 마치 총 들어오고 장갑차 들어오는데 맨몸으로 막는 국민분들처럼 개헌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이 개헌수겠냐 개헌령이냐 막 국민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네. 이게 지금 그 진보당 사회민주당에서도 환영 성명 냈다가 댓글들이 그냥 아주 작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 진보당이랑 사회민주당은 물러섰습니다. 네. 어, 진보당하고 사회민주당은 제가 볼 때 덜 달았어요. 덜 달아. 이 정치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직 몰라. 잘 몰라. 좀 순진하다 그럴까?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는 계산을 못 하고 예. 그냥 원칙적으로 동의한 거잖아요. 개헌 네네. 옛날부터 주장해 왔으니까. 네. 근데 음모에 딱 걸려버린 거죠. 아. 그래서 어이쿠야 뜨거라 이러면서 이제 다시 철회 성명을 내기도 하는. 그러니까 철회 성명을 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국민들인 거 그렇죠. 아닙니까? 국민들이 난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정청래 의원도 보니까 어디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음. 자기가 이거 이제 파면 전국에서 받은 메시지보다 어. 개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 이거 그대로 둘 거냐고 이런 항의 문자를 더 많이 받았다는 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경솔했죠. 음.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고 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본 다음에 그 입장을 내는 게 맞았고 이제 진보당이나 네, 사회민주당이 사회민주당이. 네네네. 그 다음에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예.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파면됐으니까 이제 뭐 사회 대개혁으로 가야지 이따위 생각을 하면 곤란하죠. 못 갑니다 쉽게. 네. 내란 세력이 일치단결해서 난리를 칠 거예요. 지금 한덕수가 하는 행동부터 예.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제안을 던지면 이게 무슨 의도일까? 누구에게 심각하게 유리할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입장을 내는 게 필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아까도 그 앞 방송에서 이제 신탁 반탁 당시에 네, 모스크바 잠깐 삼상회의 그 네. 얘기가 이제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진실이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이 되는 네. 그래서 결국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친탁이냐 반탁이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친일파들이 애국자로 둔갑하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네. 아니 내란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뭔가 나라를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애국자들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면피를 주는. 그리고 내란 진압 청산 전에 네네. 개헌 논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예. 결정적인 이유가. 네. 자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절도 금지법을 만든다고 쳐요. 예. 그 논의할 때 도둑놈을 참가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과 국힘당은 헌법 파괴 세력이에요. 예. 헌법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네. 파면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들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요? 이 헌법 개정을 네. 하는 사람은요, 헌법을 잘 지켜온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 헌법을 부정했던 세력이 왜 참가해요 여기?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은 원래 자격조차 되지 않아요. 음. 근데 개헌 논의를 지금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얘네들이 절도범들이 예. 절도방지법 개정에 참가하게 되는 결과가 음. 되죠.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개헌론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큰 손에 뭔가 흐름 속에 있는 거라면 의도로 지금 움직이는 거라면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둘 다 날리려고 했는데 윤석열 이재명 다 날리자. 안 되네. 아이고 한국은 왜 이게 안 먹히냐? 그래 그럼 파면 될 것 같아. 그럼 파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그러면은 일요일 날 특별 담화로 남들 다 쉴 때 그때 해. 그래서 이제 완전히 딱 뒤집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국민들이 또 막혔어 이것도. 그러니까 의도대로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이제 한독수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고 네. 이런 게 또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선생님. 계속 나온다고 봐야죠. 대선 때까지. 대선 때까지 네네. 내란 세력의 애국자가 되는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이번에 그 사고 쳤을 때 네네. 그 사람들 반응이 뭔지 아시잖아요. 음. 우리 윤석열이 계엄 때렸을 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반응이 네. 미쳤나 봐 쟤. 네.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예. 이번에 한덕수가 했을 때 국민들 반응이 뭐예요? 덕수도 미쳤어. 네. 미쳤나 쟤? 이런 생각. 너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예. 누가 봐도. 그렇죠. 마은영 아이. 임명을 끝까지 안 하시든가 지조 있게. 네. 왜 갑자기 임명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덩달아 2명을 자기가 임명했다. 내란범을. 내란범을.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2명을 임명하기 위해서 마은영을 끼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짓을 뻔한 짓을 이놈이 해? 이거 미쳤구나 얘.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미친 게 아니고 얘들은 끝까지 이 짓을 할 겁니다. 끝까지 한다. 네, 대선 때까지. 네. 그래서 저는 한덕수가 있는 한 공정한 대선 관리 안 어림도 된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림도 없다고. 어림도 봅니다. 없다. 아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민주 진보 진영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은 다 진압이 된 거고 파면 됐으니까 이제 대선 때는 좀 다양한 후보들이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진보 후보도 나오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주로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제는 막 긁어 부스럼하면서 막 나서 가지고 막 야 한덕수 탄핵 같은 거 좀 너무 무리스럽고 야 살살 어차피 우리가 될 건데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자체가 일단 네.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이거 두 개가 다 자기들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되지. 세상은 왜 바꿔? 안 바꿔도 돼. 진보 정당들이랄지 뭐 저 다른 야당들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안 되더라도 예. 내 당 후보는 내겠다 이런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한테 큰 피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 중심이 아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왜 이렇게 123일인가요? 123일입니다. 처절하게 싸워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윤석열 하나 파면시키려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개헌까지 때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니까 일단 윤석열부터 끌어내리자라는 거였지.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일 뿐이잖아요. 내란 세력 진압이 뭐가 됐습니까? 심지어 윤석열이는 대통령 자리에서만 내려왔을 뿐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네. 구속됐다가 안 나와요. 구속됐다 풀려 나왔고요. 관저에서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자, 어제는 산책까지 하더라고.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란 진압이 뭐가 됐어요? 윤석열 끌어내린 건 내란 아니어도 끌어내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전혀 내란 문제는 진상도 규명이 안 됐고 제대로 예. 처벌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내란 세력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지금 계속 한국 사회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란 진압에 박차를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선 때까지 내내 그렇게 가야 돼요. 예. 대선 끝나고 그다음에 내란은 완전히 진압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지금 형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뭐가 끝났어요? 하나도 안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윤석열은 어차피 대통령도 아니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예요. 네. 김건희 감옥에 넣어야 그나마 뭔가 되는 거지. 윤석열은 뭐 어차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걸요. 내가 언제 대통령이었던 적이 있냐? 술 어디 있어? 술이나 줘. 김치찌개는 내가 끓일게. 네, 그렇죠. 윤석열은 뭐 사실 정치적 타격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장제원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저희를 지난번 싸대기 할 때쯤이었는데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이 만약에 파면된다면 저놈이 그 자기가 죄수복 입은 모습 이건 정말 끔찍할 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윤석열이요? 윤석열이. 걔는 먹이 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가 촛불 시민분들한테 그 한 말씀 드려봤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윤석열은 그런 용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저는 뭐 먹이가 있는 한 안 죽는다. 먹이가 있는 먹이 공급을 끊기 전에는 안 죽는다 생각. 먹이가 있는 한.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해서 좀 이제 민주당 분들은 강력하게 개혁을 계속 내란 진압을 추진해야 된다. 그럼요. 한덕수도 날리고. 네, 지금 분위기 잡아서 압도해야 됩니다. 대선 때까지. 그러니까 3월 말에 계획했던 내각 총사퇴 네. 이거를 국무위원 총 탄핵 총탄핵. 이걸 해야 된다. 왜 윤석열 파면 됐으니까 더더욱 명분이 있잖아요. 예. 네.